오랜만이에요. 예, 자, 짠 한번 하죠. 이거 먼저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아, 뭐야? 뒤통수에 얼굴 달린 거야? 아니, 이제 말도 안 무적이 돼. 아니야? 저거 만든 거겠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진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사람은 19세기 영국 귀족 에드워드 모드레이크, 일명 저주받은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1895년 12월 8일자 보스턴 선데이 포스트의 기사. 현대 과학의 불가사의에 따르면 인어, 반인반수, 거미 인간과 함께 에드워드를 소개했고요. 일명 인간 괴물의 존재를 문서화한 왕립과학학회 보고서를 출처로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귀족 에드워드는 뒤통수의 두 번째 얼굴, 악마의 쌍둥이가 존재하며 이 또 다른 얼굴은 에드워드를 욕하고 저주하며 괴롭혔고요. 이를 제거할 의사를 찾지 못해 절망한 에드워드는 23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 의사들이 출판한 의학 서적에도 에드워드의 사례가 기록. 그래서 19세기부터 100여 년이 지난 21세기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비극의 주인공으로 회자되고 있고요. SNS에선 그의 두개골이라며 이 사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뒤통수에 달린 저주받은 얼굴 때문에 한 귀족이 비극적으로 사망했다는 이 기사, 과연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던 신문 기사. 당시 기사를 기고한 사람은 SF 소설가이자 시인 찰스 로틴 힐드레스. 그가 출처로 들었던 왕립과학학회는 19세기 당시엔 존재하지 않던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듬해 출판했다는 의학 서적 역시 찰스가 낸 기사를 팩트체크 없이 그대로 복붙한 거였고요. 뒤통수에 또 다른 얼굴이 있는 영국의 에드워드 모드레이크라는 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기록 역시 알 길이 전혀 없는데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에드워드 모드레이크의 두개골로 지목된 사진 역시 언론 매체에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한 예술가의 상상을 바탕으로 한 종이 공예 작품이었을 뿐 실제 에드워드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197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세다스 시나이 병원에 나타난 수상한 여인. 피범벅인 흰 가운을 입고 마치 마네킹처럼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이 여인의 입에 물려있던 죽은 고양이였습니다. 우와, 왜 고양이를 물고 있어? 표정을 떠나서 고양이를 입에 물고 있는 거 입에 어떻게 물어? 여인은 곧 고양이를 입에서 뱉어냈고 의료진은 그녀를 병실로 옮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는데요. 얼굴 뭐야? 잠시 뒤 의료진이 진정제를 투여하려 하자 나는 본것 같아 이거. 갑자기 거세게 저항하더니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있다가 의사를 향해 씩 미소를 지어 보이는 여인. 그런데 뭐야? 왜 사람 입안에 치아가 아니라 가시가 있어? 아, 뭐야?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심상치 않은 여인의 정체에 곧바로 출동한 병원 경비원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여인은 의사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었는데요. 그리고선 의사의 귀에 대고 나는 신이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의사가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기괴한 여인이 경비원들마저 물어뜯어 죽이는 광경. 뭔 소리야? 실화예요? 이거 뭐 SF 영화 장면 같아요, 그죠? 지금 들려드린 얘기는요, 2012년 미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일명 무표정 여인 괴담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데다 사진까지 존재하다 보니 대화제. 이 괴담이 어찌나 화제가 됐던지 단편 영화로도 제작됐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린 한 웹사이트에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1972년 6월 피 묻은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세다스 시나이 병원에 나타났다. 여자의 입에는 사람의 이가 아니라 길고 날카로운 가시가 있었다. 여인은 가까이 다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난 신이다. 아까 그 괴담 내용이죠. 그대로인데요? 무표정 여인은 필력 좋은 한 유저가 공포 사이트에 올린 그럴듯한 소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어떻게 된 것이냐? 희망이 보여. 이 사진은 영국의 한 사진 작가가 찍은 밀랍 환자와 간호학생 작품, 즉 퀄리티 좋은 무서운 글과 예술 작품이 크로스, 여기에 실존하는 병원까지 배경으로 등장하다 보니 괴담으로 퍼지게 된 겁니다. 이번엔 일본에서 출입 금지, 보기만 해도 으스스하고 후덜덜한 금단의 구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가요. 왜 건너? 왜 건너 거죠? 그러니까 왜 건너? 나 막아놨네 심지어. 그러면 위치나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 어딘지. 일본 야마나시현 인근의 다리, 일명 오이란 후치. 관동 지방에서 제일 가는 심령 명소로 심지어 영매사조차 꺼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때는 약 500년 전인 전국시대, 무장 다케다 신게는 군자금을 위해 비밀리에 광산을 채굴 중이었는데요. 그리고 광부들을 위한 유곽도 함께 운영. 그런데 중요한 자산이었던 광산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비밀을 알고 있던 기녀들을 없애기로 결심. 연회를 벌여 55명의 기녀들을 다리 위로 모이게 했고요. 폭포 아래로 빠뜨려 살해했다는데요. 그런데 이후 현대에 이르러서까지 다리를 지나면 여인들의 원혼이 출몰. 만약 다리 인근에서 구슬프게 노래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 있다? 그러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따라갔다가는 원통하다, 원통해. 그러니까 너도 함께 가자. 기녀들의 원혼이 나타나 잡아당긴다는 전설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곳에서 두 가지 암묵적인 금기 사항이 있었는데요. 먼저 절대 다리 근처에서 운전하지 말 것. 그리고 운전하더라도 라디오를 켜지 말 것. 왜 주파수 타고 들어와? 왜냐? 아니 핸들이 왜 멋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거? 다리 근처를 운전할 때면 의문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라디오에서 소름 끼치는 여자의 비명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다리와 폭포 일대만 현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 특히 원혼들이 살아있는 여성들을 부러워해서 여성들만 노린다는 얘기까지 온갖 무서운 경험담이 전해져 오자 사람들은 인근 사당에 공양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지자체에서 아예 출입을 금지. 원혼들이 득실거리는 다리와 폭포는 정말로 금단의 구역이 됐는데요. 금절만 하죠. 계속 저렇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한 많은 원혼의 구역, 오이란 후치. 사람이 갈 수 없게 된 지금도 그녀들은 그곳에 머물고 있을까요? 미 유명 시사 주간지가 선정한 가장 귀신이 많이 나오는 10대 장소 중 하나인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의외로 흉가도 폐건물도 아닌 세계 최대 호화 유람선으로 알려진 퀸 매피호입니다. 자, 원래 1936년에 첫 항해를 시작한 영국의 호화 여객선이었지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병력 수송선으로 사용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67년 미국 롱비치 항구에 정박하며 퇴역. 이후 관광 명소로 개발돼 유서 깊은 해상 호텔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연 많은 퀸 매피호가 호텔에 불법 거주하고 있는 이들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거주하고 있는 귀신. 퀸 매피호의 불법 거주자들의 정체 바로 이겁니다. 와. 야 이건 복도에서 만나봐. 무슨 생각하겠어? 아니 이건 너무 같지 않아. 선명하게 잘 찍힌 건데? 이제 100년 가까이 된 배고 전쟁도 겪은 배고. 그러면 이제 전사한 군인의 한일 것이다. 흐릿한 형체의 유령이 찍힌 사진. 지난 2012년 호텔을 방문한 모델 발렌티나 롬보르가 촬영한 것으로요. 놀라운 점은 그 사진 속 유령이 퀸 매피호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하다는 겁니다. 자, 호텔 곳곳에서는 갑작스러운 비명, 그리고 웃음소리,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거나 저절로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등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저 배 타겠어. 어디 무서워가지고. 저기서 일하는 사람도 대단하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퀸 매피호는 무시무시한 별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레이 고스트. 소문에 의하면
최소 49명이 이곳에서 사망. 아이고. 그 중에서도 유령이 가장 많이 목격된다는 1등석 수영장은 운영을 안 하고 있음에도 물에 젖은 발자국이 종종 목격. 야. 그렇게 퀸 매피어는 유령들의 선박으로 유명했습니다. 유령이 나오는 유서 깊은 해상호텔 퀸 매피오. 그곳에서 숙박하게 된다면 유령을 마주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만에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공포 영화가 현실이 되는 바로 이곳입니다. 에이. 학교는 버려지면 일단 무서워요. 학교라고요. 학교 아니에요? 학교 같아 보이는데? 학교면 너무 수위가 낮죠. 저기는 뭐 대낮에도 못 가겠다? 지금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20년 넘게 방치되었던 이곳은 타이난시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흉가. 대만의 4대 흉가로 손꼽히는 대만판 곤지암, 싱린 병원입니다. 1975년 문을 연 싱린 병원은 당시 타이난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는데요. 1990년대 초반까지 건물을 증설할 정도로 잘 운영됐지만 사기기로, 의료 과실 등의 문제로 1993년 병원은 폐쇄. 이후 싱린 병원은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았고요. 버려진 주사기와 약, 으스스한 분위기의 병실도 그대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 뭐야? 귀신이다! 인근 주택에 거주하던 한 남학생이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싱린 병원 4층에서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을 목격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5층에서 할아버지 귀신이 서성이는 걸 봤다니까요. 7층에는요, 청소하는 아주머니 귀신도 있었어요. 싱린 병원 각 층에서 정체불명의 온갖 귀신들을 목격. 그리고 시체 안치실에서 와서 구해줘, 와서 구해줘. 구해달라는 귀신의 소름 끼치는 음성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문 닫은 병원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니까? 거기 의료과실로 죽은 억울한 영혼들이 출몰한다잖아. 병원 철거하려던 개발자들이 차례로 죽은 거 몰라? 근처에도 가지 마. 이렇게 흉흉한 소문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의료과실로 죽은 영혼들은 진짜 억울하지. 저걸 폐쇄해버리면. 저게 잘못이 아니잖아. 근데 지금 재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죽었다니까. 왜 이 증거를 없애? 어허, 나 억울하게 죽은 거 어떡할 건데. 맞아, 이거지. 맞아. 그럴 수 있지. 여기도 대만 너튜버들이 많이 가겠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대만의 너튜버가 싱린 병원에 들어가 찍어온 생생한 영상을 공개드리겠습니다. 저 계단에 진짜 저 곤지암 못지않다. 저 분위기. 꼭 저런 데 가면 복도 어디서 막 소리 나. 그럼. 그냥 어두컴컴할 수밖에 없지 뭐 조명이 없는데. 그럼. 그런데 20년 넘게 방치되던 싱린 병원이 2018년도에 드디어 매각됐다. 깜짝이야, 뭐야. 에이. 나보고 맨날 뭐라 그러더니 어디서 떨어졌어? 이거 없었는데? 나는 얘가 놀래서 더 놀래는 거야. 매각? 깜짝이야, 뭐야. 아니 형 안 놀랬겠어? 손이 떨어지는데? 이 와중에 내 쪽으로 안 떨어져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든다. 저도 이주의자. 미안해. 미안하다, 무슨 떨어진 진짜. 거지? 니네 진짜 꿈에 내가 나올 거야 아마. 찾아갈 거야 내가. 개꿈이네. 자 어쨌든 2018년도에 드디어 매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곳의 혼들을 잘 달래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대만에 가시게 된다면 그 주변엔 가시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아직 그 털을 떠나지 못한 존재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를 테니까요. 지난 2010년 영국 런던 노팅엄에 위치한 국립사법박물관. 이곳은 주로 범죄와 처벌을 주제로 한 전시가 이루어지는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방문한 한 커플, 크리스틴 스파이스와 데니엘은 아주 기묘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야 여기 왠지 모르게 소름 돋고 으스스하지 않아? 머리카락은 왜 잡아당겨? 장난치지 마! 무섭게 왜 그래? 아니, 난 가만히 있었다고.
박물관을 둘러보던 도중 퀴퀴한 냄새와 함께 누군가가 노려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 두 사람은 불쾌한 기분에 박물관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컴컴한 지하 감옥을 빠져나오던 그때 구석진 곳에서 희뿌연 형체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오늘 유령이 찍힌 거예요? 약간 번지게 찍혔네요. 거기도 얼굴이 나를 지금 보고 있잖아. 눈도 있잖아. 눈도 있네. 더욱 소름 돋는 점은요. 사실 그곳은 처음부터 박물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원래 뭐였는데요? 뭐 감옥이야, 뭐 병원이었나? 알고 보니 과거 이곳은 사형 집행장. 헐. 아, 진짜. 실제로 1375년경 당시 강도와 살인 등을 저질렀던 수백 명의 범죄자들을 처형했던 곳입니다. 그 후에 1449년부터는 감옥으로 사용, 1905년부터는 경찰서로도 사용되다가 1986년 폐쇄된 뒤 지금의 박물관으로 개조됐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 어쩐지 뭐 단순한 재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좀 사연이 많은 그런 장소였군요. 실제로 사용장으로 쓰였던 장소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혼들이 많겠어. 실제로 이곳에서는 누군가 돌을 던지거나 등을 때리는 등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수백 년 전 처형당한 영혼들의 한이 서린 박물관. 방문자들의 사진에 찍히는 유령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보시죠. 이런 거 많이 보죠. 플래카드. 아, 가슴 아파요, 진짜. 가족들이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런 거 이제 목격자를 찾는 그런 플랜카드 아닙니까? 간절하게 달아놓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뺑소니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A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저 형사님,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교통사고를 목격했다는 한 남성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렇게 A씨는 목격자와 저녁 9시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목격자는 넉 달 전 직장 동료를 만나고 귀가하던 길에 갑자기 큰 충돌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더니 한 여성이 차에 치여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는데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면서 그 여성을 자기 차 뒷좌석에 태웠어요. 당시 목격자는 뺑소니가 아니라는 생각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다는 목격자. 사고 당시 너무 어두워 범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보진 못했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현수막의 번호를 보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이거 전화 주신 거는 감사한데 뭐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못 봤다니까 너무 아쉽네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혹시 그 현장으로 저를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요. A씨는 주변을 훑어보곤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라면 사고가 일어나도 완전 범죄가 가능할 것 같네요. 남자가 주위를 확인했다고 했죠? 범인은 당신을 본 겁니다. 아, 저는 상상도 못했네요. 역시 형사님 통찰력은 대단하시네요. 현장을 둘러본 A씨가 자신의 차량에 타며 남긴 한마디. 근데 제가 형사라고 말한 적이 있던가요? 현수막으로 함정을 봤네. 그렇지.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 근데 그러니까 아예. 하지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야기일 뿐입니다. 목격자분들의 소중한 제보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혹시 무언가 사건을 목격했는데 이 괴담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경찰서로 직접 제보를 하시면 안전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은 이야기입니다. 평소 낚시를 좋아했던 켄타. 여자친구와 함께 동료에게 추천받은 바닷가, 낚시 명소를 찾았습니다. 초행길이라 한참을 헤매다가 자정이 돼서야 도착한 낚시터. 그렇게 여자친구와 단둘이 조용하게 밤 낚시를 즐긴 켄타.
두어 시간이 흘렀을 즈음 자기야, 나 저기 자판기에서 음료수 좀 뽑아올게. 그리고 얼마 뒤 음료수를 가지고 돌아온 여자친구는 웬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켄타, 이분들 여기 주민이라서 여길 잘 아신대. 거기 고기가 잘 안 잡히죠? 제가 고기 잘 잡히는 곳 아는데 같이 가시죠. 켄타는 초면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좀 꺼림칙하긴 했지만요. 중년 부부가 초등학생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이들도 있는데 나쁜 짓 할 사람들은 아니겠지. 이렇게 안심하며 그 가족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따라 나선 켄타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모습. 뭐야? 저 사람들 옷을 거꾸로 입고 있잖아? 옷을 거꾸로 입고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기모노의 왼쪽 옷깃이 앞에 오고 신발도 좌우를 바꾸어 신은 기묘한 차림새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옷을 거꾸로 입는다는 건 장례식의 주인공, 즉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굴이 쫙 올라오죠? 엄마랑 애들이랑 다 귀신인 거예요? 다 귀신이었어? 옷을 거꾸로 입은 정체불명의 가족들.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공포에 질린 켄타는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급하게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건 켄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가 부진. 이대로 간다면 바다로 추락하는 긴급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룸미러 너머로는 그 가족들, 아니 귀신이 보이는 상황. 어떡해? 와, 귀신이 이렇게 직접 사람을 해코지 하는구나. 어떡해? 켄타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친 그 순간 아, 어떡해! 차가 말을 안 들어! 자꾸 뒤로 간다고! 괜찮아. 앞으로 잘 전진하고 있어. 뭐야? 여자친구한테 귀신이신 거야? 여자친구의 기이한 반응에 더욱 패닉에 빠진 켄타. 그렇게 후진하던 자동차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 여자친구는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자동차도 급점검. 켄타는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았다니 다행이긴 한데. 아우, 진짜 엄청난 공포네요, 진짜. 자, 이후에 켄타는요, 문제의 그 바닷가에서 얼마 전 일가족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진짜 있었네, 귀신이었던 거네. 진짜 있었네. 귀신이었던 거죠. 아, 야, 억울한 원혼이 함께 이렇게 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 나만 가기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망 사고 현장에서 만난 옷을 거꾸로 입은 가족들. 그들은 정말 원통한 가족들의 혼이었던 걸까요? 이번 이야기는 2009년 대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 실화입니다. 2009년 어느 날 대만 까오슝시의 한 모텔. 투숙객이었던 남성 A 씨는 갑자기 자신의 얼굴에 누군가의 긴 머리카락이 덮치더니 그 위로 피가 뚝 얼굴 위로 피가 떨어지는 악몽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자기야, 꿈에서 어떤 여자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려다보고 있었어. A 씨와 함께 잠들어 있던 여자친구도 똑같이 피눈물 흘리는 귀신 꿈을 꾼 겁니다. 뭐야, 이거는 좀 무서운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텔에서 직접 귀신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없었지만요. 기묘했던 건 귀신 꿈을 꿨다는 투숙객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모두 302호 투숙객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악몽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302호 투숙객들은 악몽에서 깨자마자 바로 체크아웃. 혼비백산하며 달아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여러 명이 꿨다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사연이 있고 찝찝한 기분이 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302호에 투숙했던 한 부부가 체크아웃을 하며 남긴 말. 302호에서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악취가 난다는 302호. 모텔 직원은 이 말을 수상히 여기고 302호에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화장대 서랍 등등 샅샅이 뒤졌지만 이상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혹시 침대 아래? 아, 이거 하지 마. 아,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 명 같이 봐. 침대 아래를 확인했는데요.
모텔 직원이 발견한 건 검은 비닐봉지로 덮인 시신 한 구. 이미 사망한 20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아, 그럼 그동안 투숙객들은 저 시신이랑 같이 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며칠 전 이 모텔 302호에 한 커플이 투숙을 했는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남자친구가 그만 이성을 잃고 여자친구를 살해. 그리고는 그 시신을 침대 밑에 숨겨둔 겁니다. 그렇게 302호 침대 아래 버려져 서서히 썩어간 시신. 경찰은 302호 투숙객들이 에어컨을 틀어 온도가 낮기도 했고 방에 배치된 방향제 냄새가 워낙 강해서 투숙객들이 시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다가요. 이후에 시신이 더 부패하며 냄새가 더 지독해지자 투숙객들이 이상함을 느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302호에서 잠들기만 하면 귀신 꿈을 꾼다. 피눈물을 흘리는 귀신 악몽은 한이 맺혀 죽은 여자의 절규이자 범인을 잡아달라는 신호였던 걸까요?